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연세대학교 고상두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남북한 인적 교류에 관해서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와 또 인도적 지원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북 교류가 초래하는 남남 갈등에 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인적 교류의 계기와 그 현황을 알 수 있고요. 분야별 사회문화 교류와 그 한계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그 한계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남남 갈등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최초로 남북한 간의 당국 간 공식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1972년에 발표한 7.4 남북 공동성명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남북 공동성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1971년도 남북 간의 적십자 회담이 있었고요. 이 회담을 통해서 남북 공동성명이 이제 마련이 되었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이 민족 간의 화해 그리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3대 원칙을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 단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7.4 남북 공동성명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남북 간의 본격적인 당국자 간 회담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약 한 20년 동안 남북한 간에 총 306회의 당국 간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걸 분야별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치 분야가 한 156개 정도, 그리고 인도적 분야의 주재회담이 111개, 그리고 사회문화 분야가 34개, 그리고 경제 분야가 5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 관련 이슈가 거의 압도적인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에 못지않게 인도적인 이슈도 꽤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도에 남북 간의 고위급 정치회담이 이루어졌고요. 이 회담은 서울 그리고 평양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가 되었고, 이 회담의 결과 역사적인 남북 간 유엔 동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19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동서독의 신동방 정책과 상당히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남북한 간의 불가침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그 내용이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평화 공존을 약속을 한 것이고요. 또 남북한 간의 특수관계를 규정한 것이죠. 동서독 간의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특수관계잖아요. 그래서 남북한도 이제 드디어 동서독과 동일한 그러한 관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안보적으로는 무력 불사용, 침략 포기 이런 것들을 했고요. 상당히 평화적인 합의죠. 또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협력과 인적 교류를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이 합의서가 그대로 이행된 것은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좀 이행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경제 분야에서는
아주 협력이 활성화되어서 1992년도부터는 위탁가공 교육이 가능했고요. 위탁가공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의 원자재를 북한에 반입을 해서 거기서 가공한 다음에 다시 남한이 사들이는 거죠. 경제협력은 상당히 활성화되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인적 교류는 조금 제한적으로 활성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제한적이었던 사회문화 교류가 조금 본격화된 전환점은 1985년도에 최초로 이산가족 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에서 서로 만났고요. 그리고 남북한의 예술공연단이 또 서울과 평양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민간 교류로서는 최초의 교류고요. 조금 정책적인 선언을 보시게 되면 1988년도에 77 선언이 있었고 또 남북한 간에 교류 협력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990년도부터 남북협력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한 어떤 재원으로서 마련이 되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2000년도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 해서 이제 사회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었는데요. 몇 가지 2000년도 정상회담 전후에 실시된 행사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985년도 최초의 행사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소년예술단 그리고 평양교회단이라고 하는 것은 서커스를 말합니다. 서울 방문해서 공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남북한 교향악단이 합동으로 공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한의 언론사 사장단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서로 적대적인 언론 보도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KBS가 추석 특집으로 백두산에서 현지 생방송을 해서 남한으로 중계를 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탁구단이 평양에서 경기를 하고 그 상황을 또 생방송으로 남한에 중계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대중가수들이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하고 TV 프로그램을 합동 제작하고 또 북한도 자신들의 그 미술품을 남한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그 특징을 좀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이전의 남북한 교류와의 차이점이 이전에는 주로 제3국, 즉 일본, 중국 이런 데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드디어 남북한에서 한반도에서 개최되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3국에서 개최될 때와는 달리 남북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보고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의 특징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방송 중계를 했기 때문에 이 교류 행사를 국민이 모두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특징은 교류 행사가 상당히 다양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 예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체육, 방송, 협력 분야에서도 교류가 이루어졌고요. 또 이 당시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류를 하면서 또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 간의 어떤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겠습니다. 또 하나의 활성화 계기는 그 문재인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인데요. 2018년도에 개최된 그 정상회담을 전후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체육 교류로는 남북한 공동팀이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또 남북한의 태권도 시범단이 서울, 평양, 그리고 또 평창 올림픽 때 합동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평양에서 통일축구대회, 통일농구대회 이런 것들을 개최를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예술 교류도 활발했는데요. 남북한의 예술단이 서로 방문을 해서 서울, 평양, 그리고 평창에서 공연을 했고요. 또 산림협력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병충해를 공동으로 방지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또 북한에 있는 양묘장이라고 하면 묘목을 심어서 키우는 그런 일종의 온실 같은 곳입니다. 그곳을 남한에서 이제 방문을 하면서 협력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이와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서울과 평양이 아닌 금강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금강산에는 과거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많은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개성 많을 때 공동 발굴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2018년도 정상회담 후속 행사를 좀 평가한다면 아무래도 여러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했지만 그래도 체육 분야에서 가장 활성화되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상회담을 하게 된 그 계기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였고 여기에 북한도 나름대로 기여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대남 입지를 좀 강화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협력,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초의 지방 공연을 했다. 그 이전의 예술 문화 공연은 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그런 교환 행사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평양예술단이 강원도 평창을 방문해서 당시 평창 올림픽을 기념 축하하는 그런 공연들을 했고요. 또 공연이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자유로웠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나 통제는 있었습니다만은 과거와 비교하면 자유로웠고요. 예를 들면 북한 예술단이 남한에서 공연을 할 때 남한의 어떤 대중가요를 부른다든지 또 남한 예술단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할 경우에 어떤 공연 내용에 대한 어떤 간섭, 당국의 간섭이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고 또 우리 대중가수들이 청바지를 입고 가는 것. 과거에는 이 청바지를 북한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바지는 자본주의 대표적인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는 청바지 착용도 아주 자유롭게 허용을 했습니다.